횡성군 농업기술센터가 발효식품을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4 발효식품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새로운 버섯 브랜드인 눈꽃송이를 개발해 시판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는 눈꽃송이를 평창 대표 특산물로 키울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농작물 재해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폭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피해를 입은 농작물과 농업시설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는 12월 포항 KTX 개통을 앞두고 포항시가 제반시설 건설 등 KTX의 안정적인 개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천 시민예술축제인 복사골 예술제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역의 모든 예술공연단체가 참여해 더욱 풍성한 축제를 기획 중입니다. 하남시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조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건강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치료 의지를 고취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놀라운 역사적 사건은 기막힌 타이밍의 순간에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3대 대첩 중 하나인 살수대첩 또한 이 타이밍의 묘미가 드러나는 예인데요. 기세등등한 수나라의 30만 대군을 한 수로 격퇴할 수 있었던 것은 을지문덕 장군의 지혜가 적절한 때에 실행됐기 때문입니다. 이 타이밍의 묘미는 낚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찌의 움직임을 보고 너무 빨리 채면 미끼만 사라지고 고기는 놓치게 되고요. 반대로 너무 늦는다면 고기가 바늘을 삼켜 뒷수습이 어렵습니다. 이렇듯 타이밍은 일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생각해야 할 필요 조건입니다. 여러분도 금 같은 타이밍을 잡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강원도부터 시작합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2014 발효식품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신사업으로 발효식품을 선정하고 발효식품 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횡성군 농업인대학에서 발효식품 기초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이며 고급 누룩과 전통식 배양 이스트인 석임을 이용한 술빚기 등 전통주 과정과 횡성 농특산물을 이용한 천연 발효식초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횡성군은 이번 교육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발효식품 전문가를 양성해 농가 체험과 연계한 소득 창출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평창군이 오대산 웰니스 산업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산양삼 특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산양삼 재배뿐 아니라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산양삼 핵심 지역으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지난 8일 군청 대회실에서 산양삼 연구개발과 산림치유 산업의 육성을 위해 서울대 오대산 웰니스 산업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평창 산양삼 특성화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산림 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 한편 평창군은 지난달 13일에도 한국임업진흥원과 지속가능한 산림산업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최근 평창에서는 새로운 버섯 브랜드인 눈꽃송이가 개발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상징인 눈꽃의 이미지와 양송이 버섯의 의미를 합성해 만들었는데요. 첨단 재배시설을 갖추고 지난 2월부터 출하되고 있습니다. 평창의 대표 특산물이 될 눈꽃송이 버섯 재배 현장에 강소라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상징인 눈꽃의 이미지와 양송이 버섯의 의미를 합성해 만든 눈꽃송이 버섯이 출시됐습니다. 눈꽃송이 버섯은 지난 2월 버섯의 캐릭터와 상표 등록을 마치고 출하가 시작됐는데요. 평창군은 버섯영농조합을 설립해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눈꽃송이는 이제 이 상표를 이렇게 우리가 등록하게 된 계기는 어쨌든 간에 양송이가 하얗고 강원도에 눈이 많다는 이미지가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안하는 게 이걸 눈꽃송이로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캐릭터를 하얗고
이것도 눈도 하얗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평창 버섯영농조합은 지난 4일 평창읍 여만리에서 창립기념식과 첨단 재배시설 준공식을 갖고 청정 무공해 양송이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두개동 363제곱미터의 재배시설에서는 연간 16톤의 양송이 버섯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기존 양송이 버섯과 차별화된 품질을 위해 재배 환경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풍기는 이 공기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으면 이제 나쁜 균이 발생합니다. 이게 공기는 계속 해가지고 속도를 순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열풍기 같은 거는 외부 온도와 실내 온도와 편차가 나면 이제 습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적정한 수분 유지 때문에 이제 열풍기를 사용하고 그러는 원리가 있습니다. 버섯은 채소와 과일류의 무기질과 육류의 단백질을 고루 갖춘 종합 영양 세트라고 불리죠. 그 중에서도 양송이 버섯은 가장 뛰어난 단백질 함량을 자랑합니다. 또한 각종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글루탐산이 많아 수프나 조림 요림에도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최근 고기와 어우러진 구이용 등으로 그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창 버섯영농조합은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재배시설을 확대해 3년차 이후부터는 상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고 생산량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버섯 테마랜드를 조성하고 다양한 먹을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해 이곳을 지역의 명소로 성장시킨다는 당찬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여기에다가 10동 정도만 하고 장목반 각 리마다 장목반 형식으로 5개, 10개 동을 이렇게 좀 퍼져나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좀 농촌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눈꽃송이 버섯은 청정지역 평창에서 생산하는 명품 버섯으로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영양만큼이나 정성으로 가득 찬 눈꽃송이 버섯이 평창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명품 브랜드가 되길 기대합니다. 해피칠백 강소라입니다. 아름다운 불빛의 향연인 여수 빈노리아가 관람객 30만 명을 훌쩍 넘어서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자 여수시는 빈노리아를 5월 11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12월 점등식을 가진 여수 빈노리아 행사에 시민과 관광객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보고 봄 상춘객 방문에 맞춰 행사 기간을 5월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빈노리아 행사는 학동 거북송 공원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빛조명 터널과 다양한 테마별 일루미네이션 불빛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는 계절이 되면 애지중지 키운 농작물이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농민들 많으시죠? 정부와 각 지자체가 농민들의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벼와 수박, 그리고 대추 등 농작물뿐 아니라 농업용 시설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벼와 밤 등의 노지작물과 수박, 딸기 등의 시설작물 등 모두 18종의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최대 50%의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는 12월이면 드디어 포항에도 KTX 시대가 열립니다. 포항시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KTX 개통에 맞춰 주변 교통망 확충과 편의시설 건립 등 여러 가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포항시는 7일 KTX 신역사 현장 사무실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TX 개통 대비 준비사항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올해 12월 개통하는 KTX 건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이 됐는데요. 우선 신역사 중심의 교통망 구축을 위한 도로 개설, 시외버스 경유,
시내버스 노선 연장 등을 검토하고 우리 지역의 특화 자원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신역사 진입로와 주차 면적 등 승객의 불편이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논의됐습니다. 요즘 웰빙 바람을 넘어 힐링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죠. 안동시는 피톤치드가 많이 발생하는 전나무 천여그루를 식재하고 탐방시설을 갖춘 자연 생태숲을 조성하는 등 경영특화숲을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안동시가 특용수 조림 사업과 숲 가꾸기, 산림 기반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치유와 산림 소득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청각 주변 경관림 조성과 길안면 고라니에 피톤치드를 발산하는 전나무 1,300그루를 식재해 자연 치유 숲을 조성합니다. 이와 함께 숲 체험과 탐방 시설을 갖춘 생태숲 조성 사업, 산림 경영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휴식과 치유, 산림 소득 증대,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어 나갑니다.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질병을 관리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함께 건강 회복의 의지를 다지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남시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운영하며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4월 11일 하남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는 2014년 제2기 고혈압 모여라 당뇨병 모여라 약칭 고모당모 자조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고모당모는 동일질환 대상자들이 스스로 질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 실천 의지를 나누고 적극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지난 3월에 당뇨병 모여라 모임에 이어 이날은 고혈압 모여라 모임이 진행됐는데요. 15명의 대상자들이 참여해 운동 처방사들의 지도로 운동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등록교육센터가 준비한 건강 간식으로 고혈압 관리를 위한 식생활 체험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임의 대표를 선출하고 지속적 치료 관리와 영양 관리, 센터에서 진행하는 정기 상담 참여 등 모임 구성원들이 스스로 해야 할 과제들을 정리하고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고모당모 회원들은 6월에 열리는 건강 걷기 대회, 7월과 10월에 열리는 힐링 워크숍 등 하남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1년 동안 센터로부터 적정 관리를 받게 됩니다. 하남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고혈압과 당뇨병 질환자들의 자조 모임이 많이 생겨나고 활성화돼 하남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4월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이어서 산불 발생 빈도수가 높은데요. 특히 날이 따뜻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하남시는 산불 예방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상시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하남시는 4월 20일까지를 대형 산불 방지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명과 한식, 식모기를 겹쳐 등산객과 성묘객들을 붐비는 4월 첫 주 주말과 그 다음 주말에는 시청 공원 녹지과 전 직원이 정상 근무를 하고 시청 각 부서 공무원들이 취약지 담당 구역을 배치받아 비상 근무에 나섰습니다. 시는 검단산과 마루공원, 항동 공동묘지 입구 등에 산불 감시 초소를 운영하고 감시원을 배치해 24시간 감시 활동을 전개했고 항동 공동묘지 입구에 진화대를 대기시켜 산불 발생 시 지체 없이 초동 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하남시청 공무원 503명은 4개조로 나누어 4월 5일과 6일, 12일과 13일에 걸쳐 관내 취약지구 순찰 및 산불 예방 활동을 진행했고 관내 각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산불 예방 홍보 활동과 비상 순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2014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부천시에서 열렸습니다. 48개 직종에 8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는데요. 직종별 3일까지는 전국 기능경기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대회에는 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폴리메카닉스, 공업전자기기, 건축설계 등 6개 분과 48개 직종의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부천 공고에서는 귀금속 공예, 금형, 동력 제어 등 14개 직종의 대회가 치러졌으며 25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직종별 1, 2, 3위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이 수여됐으며 해당 직종 기능사 실기시험 면제와 오는 10월에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한편 전국기능경기대회가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부천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경기장 관람석을 개방하고 경기장 주변에 도내 대학 홍보관과 각종 기능체험 부스를 설치해 관람객이 함께 즐기는 열린 대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과거 입상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와 우수 중소기업 상품전도 함께 열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시는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국 기능 경기 대회를 통해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 경제와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다는 각오입니다. 부천 복사골 예술제가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시청과 중앙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복사골 예술제 30주년을 맞아 지역의 모든 예술공연단체가 총출동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축제 한마당인 복사골 예술제, 미리 만나보시죠. 제30회 복사골 예술제 사전 설명회가 최근 열렸습니다. 설명회에는 시 관계자와 각 문화예술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올해 복사골 예술제의 전체적인 방향이 공개되고 각종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복사골 예술제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시청과 중앙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시와 공연, 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에 190여 개 단체 2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관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각종 부대 행사도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30주년을 맞아 지역의 모든 예술단체가 총출동하는 복사골 프린지 공연과 지하철 7호선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퍼포먼스, 칙칙폭폭 부천 여행, 또 복사골 예술제의 30년 변화상을 사진으로 만나는 기록 전시까지 특별한 프로그램도 준비됩니다. 또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주변에 그늘막 텐트를 설치하고 차 없는 거리에는 아이들을 위한 플레이존을 마련해 가족 모두가 편안한 휴식과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막식은 5월 3일 저녁 7시 30분 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립니다. 올봄 이상고온 현상으로 벚꽃이 일찍 만개한 데다 며칠 뒤 비까지 내려서 벚꽃 구경 제대로 못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숨바꼭질 시간에는 벚꽃이 절정을 이룬 시기를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올해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놓치신 분들이라면 잠시만 눈을 쉬게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포항 벚꽃놀이 명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도 지나고 바야흐로 봄입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에 몸을 맡기고 은은하게 번져오는 꽃향기에 취하러 함께 가보시죠. 제가 첫 번째로 찾아온 꽃놀이 명소는 바로 지곡 영일대입니다. 이곳에 오면 자을 때 빼먹지 말아야 할 영일대의 숨은 인기 스타, 바로 새하얀 거위입니다. 큰 호수를 둘러싼 봄꽃 향기가 정신을 아득하게 하는데요. 화창한 주말 오후 봄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네 분이서 벚꽃놀이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딸이 포항에 사는데 너무너무 영일대인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그 포항 공대를 해서 여 주위에 너무 잘 둘레길도 두르고 예. 그래 오늘 즐겁게 여행을 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잠깐! 저 수진이가 추천하는 포토존 베스트 3. 영일대 호수와 어우러진 공원 전체를 배경으로 시원하게 미니 폭포 앞에서 벚꽃 터널에서 우아하게 걸으며 벚꽃놀이 너무 좋아요. 봄나들이에는 도시락이 빠질 수 없겠죠.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함께 나누어 먹는 그 맛. 산이즘이 부럽지 않은데요. 잔디밭에는 단체로 소풍 온 학생들이 돗자리를 깔아앉아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온 것 같은데 혹시 어디에서 왔나요? 저희 포항공과대학교 이제 총학생회에서 단체로 이제 소통 나왔습니다. 아, 소풍 나오셨구나. 네. 사실 뒤에 보면은 남자들끼리 이렇게 무리로 있는 데가 있는데 이곳은 니꾸나봐서 그런지 여자분들까지 같이 있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잔디밭에서의 즐거운 소풍. 대학생들의 소풍 장소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지곡 영일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막상 나와서 아름다운 벚꽃놀이, 봄놀이 즐겨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사람들도 이제 많이 나와서 좋고, 그다음에 처음 이제 총학생회에서 나왔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이제 대화 나누면서 이제 학교의 발전을 위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좋은 것 같네요. 영일대 호수 뒤편에는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봄꽃 향기 따라 둘레길을 걷다 보면 포항의 또 다른 나들이 명소 포항종대 연못까지 이어지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정말 즐거운 나들이 나온 것 같아요. 나오시니까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오늘 날씨 너무 좋고요. 햇볕을 오랜만에 이렇게 따스하게 받으니까 기분이 한층 더 좋아지네요.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너무 좋고. 특히 이곳이 젊음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또 캠퍼스잖아요. 네. 대학 시절 생각날 것 같아요. 네, 나긴 나죠. 그때는 또 아가씨 때였는데 지금은 애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또 그때만의 느낌이 있었지만. 아이들의 분위기가 어때요, 반응이? 반응이요? 좋아해요. 따뜻하고 또 예전에 물고기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 조금 없어서 아쉬워하긴 하는데 걔도 뭐 엄청 즐거워하고 많이 웃고 좋은 것 같아요. 바라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번질 만큼 화사하게 핀 꽃들. 우리가 손꼽아 봄을 기다렸던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는데요. 지곡 영일대에서의 함께한 따스한 봄의 기억. 두고두고 가슴속에 남아 간직될 겁니다. 사계절 중 가장 짧게 느껴지는 봄. 이렇게 봄이 잠시 머물러 갔다 가는 만큼 저희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고 갔죠. 바로 봄꽃입니다. 오늘 하루 봄꽃으로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봤는데요. 오늘 제 기분은 그야말로 최고입니다. 최고! 지리산 바래봉자락은 해마다 4월 말에서 5월 중순경까지 철쭉이 장관을 이루는데요. 마치 분홍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환상적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이 지리산 철쭉을 감상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는 4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전북 남원시 바래봉 자락에서 열립니다. 가축 유전자 시험장 뒤편에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올라가면 중턱에서부터 능선을 타고 아름다운 철쭉이 군락을 이루는데요. 바래봉을 중심으로 세걸산까지 3km에서 4km에 이르러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남원 춘향제와 연계해 예술버스 공연, 승마 나들이, 산사랑 체험, 허브 체험 등 다양한 체험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행사장 입구 향토 먹을거리 장터에는 추어탕, 비빔밥, 토종 흑돼지구이와 지리산 청정 고원지에서 생산되는 과채류, 산채 등이 판매됩니다. 또한 인근에는 지리산 둘레길을 비롯한 고려 말 이성계 장군이 왜구를 무찌르고 대승을 거둔 황산 대첩비가 있으며 판소리 동편제 발상지인 국악의 성지가 자리 잡고 있어 국악 전시체험장, 국악 공연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리산의 청정한 공기와 더불어 진분홍빛 철쭉의 매력에 빠질 수 있는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코끝까지 톡 쏘는 알싸한 맛이 일품인 홍어는 한 번 맛보면 중독될 만큼 독특한 맛에 마니아층이 형성돼 있는데요. 이 숙성 홍어의 본고장 영산포에서 홍어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영산포 홍어축제는 4월 25일부터 3일간 전남 나주 영산포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노란 유채꽃이 만발한 영산간 둔치 체육공원을 무대로 다양한 체험 행사와 공연이 함께 펼쳐질 예정입니다. 홍어킹을 잡아라, 베스트 홍어 커플 선발대회, 홍어 예쁘게 썰기, 홍어 시시광 선발대회 등 각종 선발대회와 함께 홍어 깜짝 경매, 홍어 무칭 대향연, 홍어 연 날리기 등의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해 즐거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나주시립국악단과 합창단 공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나도 가수다, 그리고 영산포 가요제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연일 이어질 계획입니다.
톡 쏘는 홍어 한 점에 시원한 막걸리로 나른한 봄날을 날려버릴 수 있는 영산포 홍어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흐와 피카소,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알만한 천재적인 화가죠. 이들의 작품 또한 명작으로 남아 현재를 빛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삶 자체는 아주 달랐습니다. 피카소는 10년이 넘는 무명 생활에도 끝까지 긍정적인 생각으로 꿈을 따랐고 결국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었고요. 반대로 고흐는 평생을 가난과 병으로 고통받으며 지냈습니다. 결국 행복이란 스스로가 마음먹는 대로 방향을 이루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지금부터라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누구보다 행복한 날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소식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